자, 오늘은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는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고요. 3학년들이 하는 교재인데, 연계 교재죠. 교과서에서 이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EBS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굳이 이걸 꼭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겁니다. 일단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력학 과정. 이 연력학 과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다루는 건 이상기체, 액체나 고체가 아니라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고요. 이상기체의 특징은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나온 관계식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몰수 N 곱하기 기체상수 R, 그 다음에 절대온도 T. 압력은 우리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몰스. 우리가 이제 피스톤 안에서 실린더와 피스톤이 이루는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입자 수인 몰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기체 상수. 그 다음에 T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의 단위는 뭐죠? 켈빈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요거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온도의 세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F는 MA 같은 경우에도 변수 FMA 이렇게 세 개잖아요. 항상 물리는 변수 세 개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죠? 얘는 보일의 관계.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샤를의 법칙.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샤랄라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 연력학 제일법칙이죠. 연력학 제일법칙.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일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연력학 제일법칙이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요. 써볼까요? 연력학 1법칙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Q는 열량이고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을 씁니다. 물론 칼로리를 쓸 수 있지만 칼로리 대신에 이제 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U는 내부 에너지인데 델타가 붙었으니까 편화량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역시 줄을 쓰겠죠. 이건 뭐예요? 1인데 누가 한 일? 그쵸,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죠. 역시 줄을 씁니다. 자, 요게 이제 알아야 될 식이고, 이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습니다. Q는 델타, 잠시만요. 이거는
2분의 3 n은 뭐예요? 넘버 몰수입니다. r 델타 t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p 델타 v다.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래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래프는 세로축이 p고요. 가로축이 v인 그래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터 세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그 다음에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리고 어떤 상황을 다룰 거냐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이 통이 실린더죠? 이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실린더와 피스톤이 이루는 이 공간에 우리의 주인공 이상기체가 있습니다. 이상기체. 자, P분의 nRT를 원시킨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T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예요. T가 일정하죠. 그러면은 요 값과 요 값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얘가 P1이고 뭐 V1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P2가 되고 V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와 같겠지.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상 없습니까? 네. 맞죠? 됐습니까? 자, 요런 관계입니다. 요런 관계고, 만약에 여기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일단 T1이고, 얘 T2라고 해볼까. 그러면 T1과 T2의 차이는 뭐죠? 무슨 뜻이야, 이게? 똑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더 커요. 이거 없이 압력이 더 커요. 똑같은 부피일 때 PV는 nRT인데 똑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더 커요. 그럼 온도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T2는 T1보다 크대.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연력학 과정을 본다고 했죠. 그죠? 자, 다시 쓰는 겁니다. PV는 nRT. 여기에서 첫 번째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하는 경우 지금 변수가 3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경우 그 다음에 T가 일정할 경우 변화를 보겠다 이겁니다. 자, 압력이 일정했을 때 요 연력학 과정에 의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와 외부 한일과 같죠. 그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줬을 때 이상기체에 열을 공급했을 때 요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고 열을 줬을 때 또는 열을 뺐을 때 이상기체에서 어떤 과정을 갖추게 될 것이냐 이거를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온도가 일정할 때 열을 줬어요. 우리가 열을 줬는데 온도가 일정하다.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온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어요. 등적 과정은 요 안에 있는 그죠? 요 안에 있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등적 과정은 뭐냐? 여기를 고정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그죠? 또는 열을 빼거나 이때의 변화를 보는 게 등적 과정입니다. 쉽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등압 과정은 뭐냐? 실린더와 피스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요 이상기체에다가 뭐를 주는 거야? 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바깥에는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열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얘가 평형 상태다.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안에도 몇 기압이란 얘기야, 요 안에도. 1기압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압력이 아주 조금 올라가겠죠. 0.000001이라도 올라가겠지, 그지? 근데 압력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죠? 얘는 평형이 깨져서 얘가 서서히 슬금슬금 천천히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요 안에 있는 기압은 거의 1기압 아닙니까? 1보다 살짝 크긴 하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압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1기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세로 고정해 놓고 열을 가하면 부피가 안 변하니까 등압 과정이지만 이 고정세 없이 스무스하게 자주 천천히 피스톤이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얘는 열이 공급된다는 얘기고, 열이 공급되거나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열 에너지죠. 그러면 이 안에는 등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 뭐냐? 이런 겁니다.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쪽 끝에 엄청나게 큰 온도가 일정한 엄청나게 큰 어떤 물체가 접촉해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얘는 연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용량이 엄청 커가지고 온도가 올라갈라 치면 얘가 다 뺏어가는 거야. 또는 온도가 뭐예요? 얼음물을 넣어가지고 열 에너지를 빼앗아요. 이상기체가 주인공입니다. 이상기체에 얼음물을 접촉시켜서 열 에너지를 뺏어 가서 온도가 내려갈라 치면 여기 있는 열이 또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피스톤에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해주는 큰 어떤 댐에 있는 물이라고 할까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어떤 얘는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해주는 큰 어떤 연용량이 큰 물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해줘요. 이 경우에 열을 가하거나 또는 열을 가하는 경우도 있겠고 열을 빼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열을 가하는 경우는 플러스겠지만 열을 빼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뜨거운 물을 가열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대면은 열량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열량이 여기가. 하지만 얼음물을 대서 열을 빼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에 수능 특강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으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이랑 같이 듣게 되면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외우는 게 아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주절주절이 써놨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냥 이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야겠다 느낀 거는 요 그래프 때문이에요. 네, 아까 그린 거죠. 네,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도 좀 부정확해가지고
아까 말했죠. 이런 겁니다. PV는 nRT. 변수, 병수, 변수. 그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뭐라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보일의 법칙이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T2 곡선이 T1 곡선보다 큽니다. 네. 자, 등압, 등적, 등온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죠. 우리 교과서 다루는 단열. 네, 열의 출입을 차단한 겁니다. 열의 출입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등압은 뭐 압력 일정한 거죠, 그죠? 등적, 이런 말 써 있죠.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아까 한 거에서 한번 봅시다. 자, 등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등적을 한번 봅시다. 등적에서 자 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연력화 제1법칙. 얘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이건 외부의 한일. 자,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 요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있는 이상기체가 우리한테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면 델타 V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변화량이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예요. 반면에 온도가 일정하다.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NR 델타 T라고 했죠? 여기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이 값 말고 이거 요게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 얘가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100이었어. 100줄의 열 에너지가 여기에 공급이 됐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쓰였어요. 바깥에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반면에 거꾸로 온도가 일정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100. 그죠? 엄청나게 큰 열원을 온도가 일정한 를 놓고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해준 일이 100% 뭐야? 1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다? 등온 과정입니다. 반면에 등압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등압 과정은 압력만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은 온도 변화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있겠네. 더하기 부피 변화도 있겠죠. 밀려서 갈 테니까. 그죠? 또는 수축되든가.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봐요. 얘는 뭐예요?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100줄의 열이 공급이 됐어요. 그죠? 얘가 뭐 얘가 60줄이다. 이게 뭐야? 40줄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의미는 뭐냐? 등압 과정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받은 열 에너지를 그죠? 내부 에너지 즉 온도 변화도 하는데 시켜야죠. 온도가 증가하겠지 이 경우 플러스니까 그지? 그러면은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속도가 더 평균 속도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피스톤을 뒤로 미른다 이거야. 반면에 등적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100이 오면 그 100 전체가 온도 증가하는 데 쓰여버려요. 왜냐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등온 과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주를 받은 걸 다 이번에는 뭐야? 어떻게 돼? 외부에 일하는 데 써버려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제 중요하죠. 단열 과정.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단열 과정. 이건 뭐야? Q가 뭐야? 열의 출입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0은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뭐야? 얘가 팽창했어. P 델타 V잖아요. 얘가 P 델타 V. 얘는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이퀄 0.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야. 팽창한다는 얘기죠? 외부의 한 일이 플러스 팽창. 왜냐면 부피 변화가 플러스니까, 그지? 그럼 얘가 플러스면 합해서 0이 되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 그 얘기는 뭐야? 온도 변화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등압 과정, 압력 일정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적 부피 일정, 부피 변화량이 없어요. 자, 봐요. 아까 썼던 거 Q는 뭐야?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뭡니까? P 델타 V죠. 그죠? 얘가 뭐야? 내부 에너지 변화, 얘는 뭐야? 외부의 한 일인데 얘가 0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피 변화량 0, 기체가 한 일 0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지구레한 말이지, 그지? 등온 과정, 온도 변화가 0, 그죠?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지. 자, 봅시다. 불편하네 좀. 다시 써야겠네요, 그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그러면 2분의 3 NR 델타 T 등온 과정이 없잖아, 그지? 등온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Q는 얘가 0이 되니까 0 더하기 W라고 했잖아, 했지?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죠? 변화가 0이니까. 온도 변화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거죠. 단열 과정은 당연히 열 출입이 없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프.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자, 살펴봅시다.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A 상태고 이가 B 상태라고 해봐. 그럼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은 뭡니까?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거지, 그지? 만약에 A가 A 상태가 C 상태라고 해봐. 뭡니까? 이렇게 가는 게, 그죠? 똑바로 위로 가는 게. 참, 생각 없이 했네요, 그죠? 자, 다시, 이게 A고, 얘가 B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압력 일정이니까 등압. 얘를 1이라고 할까? 동그라미 1번.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적은 부피가 일정한 거. 얘가 C 상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2번. 등적 과정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등온 과정은 요 검은색, 요 T1 그래프 상에 있는 게 온도 변화가 온도가 일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뭐 C 상태, D 상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뭐야? 3번. 등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등온 과정. 됐습니까? 네. 이런 상태예요. 요것만 보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자, 이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 아닙니까? 미터 세제곱. 근데 압력의 단위는 뭐야?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그래프 하면 항상 뭐를 보라고 했어요? 기울기와 면적 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면적의 의미가 있는데, 면적은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에다가 미터 세제곱 하면 뭐 나와? 뉴턴 미터가 나오죠, 그죠? 근데 뉴턴 미터는 뭐랑 같지? 줄과 같잖아.
W는 F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뉴턴, 미터니까 줄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밑면적, 쓰고 지나가는 면적이 뭘 의미한다? 그렇지.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들어봅시다. 이게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팽창, 등압 수축이 되겠죠? 뭐,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가 A 상태고, 얘가 B 상태라고 해봐요. 그럼 얘가 이제 쓸고 지나가는 요 사각형 면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P 곱하기 부피 변화지니까 V2 V1이지? 델타 V. 이게 뭔데? 예,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V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한 일이 돼요. 누가 한 일? 예,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 아이고 왜 이러죠? 등압 과정에서 W 많이 물어봐요. 왜? 네모 면적 못 구하는 친구 없잖아. 그지?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봅시다. 자, 또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겁니다. Q는 뭐야? 델타 U. 델타 U 내분해지 변화 더하기 외부의 한 일이고, 얘를 구체적으로 쓰면은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B 델타 V다. 자, 그러면은 등압 과정은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1이고 얘도 0이 아니죠. 그죠? 맞죠? 그 다음 이상기체니까 뭘 손식이 쓰죠? PV는 NRT. 자, 지금 팽창입니다. 그죠? 지금 팽창입니다. 팽창. 그러면 여기서 P는 일정할 거고, 그지? V가 증가해요. 그럼 V 증가하면 무조건 뭐야? 온도 증가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 변화량은 양수야, 음수야?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증가했으니까 양수지? 얘도 뭐야? 온도 증가했으니까 얘는 뭐야? 양수지?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 나와? 양수 나오지. 맞아요? 네, 양수. 그죠? 얘는 반대죠. 얘는 뭐야? 수축이야, 수축. 자, 수축이에요, 수축. V가 어떻게 돼? 감소한 거야. 그럼 봐봐요. 얘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만 있으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야. 그럼 온도 감소야. 그러면은 뭐야? 또 써. Q는 뭐야?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P 델타 V야. 얘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외부의 한 일이야. 근데 부피가 감소니까 음수값을 값지? 그럼 얘도 뭐야? 음수값 가져야 돼. 온도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얘는 뭐야? 무조건 마이너스지. 그죠? 온도 변화량 감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죠? 외부의 한 일이 마이너스 값이야. 일을 받았다는 얘기야. 음수란 얘기는 얘가 뭐야? 일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Q가 음수란 얘기는 또 뭐야? 열 에너지를 빼앗겼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다 뭐야? 여기다 얼음물을 갖다 대서 열을 빼낸 거야. Q를. 우리 주인공 이상 기체로부터. 그러니까 열량을 이상기체 입장에서는 뭐야? 빼앗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방출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내보내진 감소량의 합과 같다. 그렇지, 합과 같지. 부피 감소, 온도 감소, 다 감소 맞지. 그러니까 이 식 두 개만 해석할 줄 알고 그래프만 볼 수 있으면 이런 말들 다 그냥 그때그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아까 선생님이 어디 갔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 있지, 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다면 이거 외워봤자 그 시험용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이런 말들이 무의미한지. 응?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거죠, 그죠?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부피 변화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부피입니다. 이거 V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나오게 어떻게 못하냐? 그러니까 얘는 뭐야? Q는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고 끝나는 거야. 여기다 W가 있었는데 W가 뭐야? 0이 되는 거야. 그치? 밀폐된 용기. 그렇지. 아까 고정세로 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정 내부의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그래서 압력밥솥이 이걸 이용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받은 열 에너지를 모두 뭐야? 온도 증가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게 등적이에요. 등적 가열이야. 등적 가열. 등적 냉각이야. 그죠? 그러면은 가열을 해. 열 에너지 공급했어. 그죠? 그러면은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절대 못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입니다. PV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한일과 같다고 했잖아. P 델타 V와 같다고 했어요. 그죠? 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0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또 써야겠네. 그죠? Q는,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외부 에너지 같은데, 얘가 0이고. 그죠? 그럼 Q는 뭐야? 2분의 3 NR 델타 TJ. 여기에 P 델타 V가 있었죠. 그죠? 잘못했네요. P 델타 V가 있었는데, 얘가 0이잖아요. 그죠? 얘가 가열했어. 그럼 Q가 양수란 얘기야. 그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지. 온도 증가해야 되지. 그지? 됐죠? 만약에 얘가 음수야. 냉각시켰어. 얘도 뭐야? 음수야. 온도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죠? 별거 볼 거 없죠. 그죠? 그 다음 등원 과정. 등원 과정은 역시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2분의 3 NR 델타 T에서 델타 T가 0이니까 델타 U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였는데 얘가 0이 되니까 Q는 그냥 W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쓰면 어떻게 돼? Q는 P 델타 V라 쓸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럼 팽창했어. 부피 증가했어. 그게 플러스 값이야. 그죠? 얘가 플러스면 뭐야? 얘도 플러스야. 즉 가열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압축됐어.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열 에너지를 뺏겼어. 열 에너지를 뺏겼는데 온도는 일정하대. 큰 열원이 있어가지고 온도 변화는 일정하게 해준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땡 같은 거라서 물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을 뺐어. 온도 일정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있죠. 요 면적이 뭘 의미할까요? 네, 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면적은 뭐랑 같다? 공급한 열량과 같아요. 팽창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면적이 뭘 의미해?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 받은 일의 크기는 뭐랑 같아? 빼앗긴 열 에너지와 같지. 자, 그럼 봐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 온도 변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다. 얘기했죠. 그죠? P 델타 V니까. W는 P 델타 V니까. 당연한 얘기야. 온도 변화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 Q는 그죠? Q는 뭐랑 같대?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그래. W 같다. 아까 위에서 했잖아. 그지? 2분의 3 NR 델타 T에서 델타 U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Q는 뭐랑 같다? 2분의 3 NR 델타 T에서 델타 U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면적은 기체가 감소한 외부의 한일과 같고, 그러면서 또 뭐랑 같다고? 공급받은 열 에너지 양과 열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요 면적 구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요 면적 구할 수가 없죠. 이 면적 구하려면은 적분하셔야 돼요. 근데 적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적의 크기 구하는 문제는 나온다, 안 된다? 크기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요 쓰고 지나가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반면에 아까 등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면적 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등원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이 몇 줄입니까? 이렇게는 못 물어봐요. 무슨 말씀인지, 그죠? 이제 스털링 엔진 아직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너무 쉽지, 그죠? 지난 시간에도 했고. 자, 단열 과정 봅시다. 단열 과정. 자, 이게 그래프가 조금 여기 단열 과정이 살짝 거시기한데, 자 봐요.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자, Q는 델타 U. 처음 시작하는 게 똑같죠? W 같아요, 그죠? 근데 열의 출입이 없어. 열의 출입이 진짜 없거나 열의 출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빨리 변해서 열을 출입할 시간이 없어서 Q가 0인 경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이퀄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외부의 한 일이 되겠는데,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어떻게 됩니까? 0 이퀄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p 델타 v가 됩니다. 맨날 하는 게 똑같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팽창하는 경우 봅시다. 열의 출입을 막아. 열의 출입을 막고 팽창시켰어. 그 얘기는 뭐야? 주사기에다가, 그죠? 주사기를 얘를 갑자기 확 당긴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 얘가 이제 팽창했으니까 플러스잖아. 부피 변화가 증가했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음수돼야 돼.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감소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 그죠? 맞아요? 그럼 봐요. PV는 nRT에 또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뭐야,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 값이 증가했는데, 얘는 오히려 어떻게 감소했대. 그죠? 그러면 압력은 부피보다 더 빨리, 더 크게 감소해야 되겠지, 그지? 곱해서 더 감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어떻게 돼? 지금 감소하는 거야. 온도도 T2가 더 크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이게 단열 팽창이에요. 그럼 이 면적이 뭐야? 이 면적이 뭘 의미해? 그렇죠. 그지? 갑자기 치스톤을 잡아당기려면 힘 줘서 이동시켜야 되니까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 봐요. 우리의 주인공은 잡아당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말고 이 기체 입장에서, 이상기체 입장에서 봐요. 갑자기 얘가 부피가 증가했어. 그러면 바깥에 일을 한 거잖아. 기체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바깥에 일을 했어. 이게 양수야.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된 거야.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 나의 내부 에너지, 그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돼? 줄여서 바깥에 일을 한 셈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주니까 기체 입자들의 평균 속도가 줄었을 거고, 기체 분자 입자들의 하나하나의 평균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시키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뭐야? 얘가 압축을 했네. 얘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값이야. 이를 받았어. 이를 받았어. 그러면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야겠지? 증가시켰으니까 플러스야.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증가해. 자,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그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죠?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과 온도는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 이런 커브를 튼다. 이거죠. 요 그 커브, 그죠? 요 커브의 그 경사가 우리 요 뭐야? 등원 과정에서의 커브보다 급하지, 그지? 예,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수축은 우리가 이제 구름 생성 이런 걸로, 그죠? 높새 바람 이런 걸로, 그죠?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름,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 강우리가 갑자기 상승. 이 갑자기가 포인트인데 갑자기 상승하니까 열 출입할 시간이 없는 거야. 열 출입할 시간이 없는 거니까 단열 팽창이 되는 겁니다. 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갑자기 팽창해 버리겠죠, 그죠? 단열 팽창.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피가 확 증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지, 그지? 낮아져.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돼?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뭐야? 응결합니다. 여러분 그 H2O의 아이고 뭐니 이게. 자, 다시 H2O의 기체 상태가 뭐야? 수증기지. H2O의 액체 상태가 뭐야? 물이지.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죠? 물은 보여. 투명하죠. 그죠? 물은 투명해. 근데 물 상태에서 물 뭐라고 하죠? 알갱이? 물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상태가 되면 얘가 공중에 뜰 수가 있어요. 공중에 뜨서 얘네들이 서로 막 분리가 돼. 그러면 투명했던 물이 하얗게 보여. 빛이 산란돼서. 그걸 뭐라고 그래? 김이라고 하잖아요. 김. 우리 주전자에 물 끓일 때 이게 주둥이 끝에 하얗게 나오죠, 그죠? 그건 김이야. 김은 액체야, 기체야? 액체야. 그죠? 근데 그 김이, 하얗게 나온 그 김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뭐야? 수증기가 된 거야. 그 수증기를 많이 품은 공기 덩어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온도가 단열 팽창을 해.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가겠지? 온도가 내려가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여기 말했듯이 응결해요.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결하면 어떻게 돼? 하얗게 보이는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높새바람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고,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 때 갑자기 이제 그 병뚜껑을 딱 따면 어떻게 돼? 갑자기 팽창이겠죠. 단열 팽창. 자, 그러면서 이제 하얀 김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단열 압축을 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지. 막 넣으면 어떻게 돼? 튜브가 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는 아니지만
수능 특강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는 이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우리가 기억나시겠죠?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했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나와서 그래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 연력학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이 그래프를 그냥 딱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뭐 열을 공급했네, 방출했네, 뭐 그죠? 뭐 이런 말 있죠. 왜 일을 했네, 일을 뭐 받았네, 뭐 어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연력학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부득이 수능 특강을 참고했습니다. 수능 특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능 특강이 좀 그나마 보기 쉽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 수능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수능 특강 여러분들 2학년 때 풀면 뭐 좋긴 좋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강보다 좀 쉬운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풀고 특강을 접하는 게 좋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풀면 안 되겠지. 그죠? 왜냐면 수능 특강은 고3들이 물리학 1을 이제 다 배운 상태에서 다 안 상태에서 배우는 거라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수능 특강보다는 다른 문제집을 한번 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BS 나온 교재 많잖아요, 그죠? 개념에 대한 문제집이 있는데 개념 뭐라고 했는데 그건 연계 교재는 아니에요. 연계 교재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좀 쉬운 문제 한번 접하고 나야 수능 특강을 할 때 좀 무리가 없습니다. 질문 궁금한 것들은 잘 표시를 했다가 등교 계약 이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게 질문을 하고 만약에 이제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한번 더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뭐 EBS 강의나 뭐 또는 인터넷 강의 이런 걸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